시장님과 출입 기자단 여러분들의 대화를 갖는 자리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CLB 뉴스채널 최동인 기자가 지금 우리 대전시가 지금 3조 한 600억대의 어떤 원대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디티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 혹시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거 환경 문제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노원동산시장하고 오정동 농산시장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농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농산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값싸게 저렴하게 신선한 것들을 갖다가 공급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논란이 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농산시장 같은 경우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 말씀이 있다가 이제 간신히 봉합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또 오정동 농산시장에 또 갈등의 소리가 또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우리 국립자들이라든지 우리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거지 우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유형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행정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옆에 여기까지 막히니까 왔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 아니, 같은 분야인데요. 좀 짧게 네, 저는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저는 문화, 관광, 환경에 맞아요. 대전의 해가 전국적으로 빛이 더 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흥정이 하면 청소년의 전국적인 세상이죠. 또 바로 옆에 보면 대전천이 흐르고 있고요. 대전천에 분수대가 두 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벽천이라는 분수대가 있는데요. 그건 2011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가보시면 똥물인지 흙탕물인지 아니면 분수인지 구분할 정도로 아주 냄새도 나고 옆으로 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고요. 또 하나 대전에 방문을 해를 맞이해서 계측선에 가시면 40-5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무허가 중학집이 약 7개소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해결이 대전의 해를 맞이해서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농수산시장과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원동 농수산시장에 있는 중매인협회 회장과하고 간담회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고 교통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공감 활용 문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상황을 보여줘서 어떤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 정도 답변을 드리고 그런 말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문제라든지 주방 문제. 그래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미선실기 출범 시간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우선 시장께서 1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가장 잘된 성과와 아쉬운 성과를 꼽고 자평한다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고요. 잘된 부분은 왜 잘 됐는지,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대전 상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전 지역에서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 가운데 총 17곳의 기업들이 대전을 떠났다고 전해드렸습니다.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이 17개지만 작은 소규모 기업들 또한 수십 개의 기업들이 대전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관, 이제 중기부 일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들 모두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고 쉽게 땅값도 비싸다는 내용이고 세금 또한 유예 기간이 타지 자체보다도 짧다는 점 이런 공통적인 답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는 기업들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가지 말아달라는 말로만 하는 요구 말고 기업 유치를 위하거나 현재 기업들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막 세게 들어오시네요. 성과와 관련돼서 보면 무엇이 있을까? 개별적 사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제근무사업 같은 경우도 60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1년간의 성과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시장으로서 1년 동안 해본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결국 시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 갈등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선 7기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분석을 해보면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제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만 결국은 촛불혁명 이후에 그 연속선상에서 서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2018년도가.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민주권을 만들고 그걸 지방자치를 통해서 대전시가 시민들이 주인이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전시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저는 그 의미 안에 선거 결과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대전시장을 이끌어 보겠노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치 분권도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이름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작업도 했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지역구도 만들고 관련한 여러 가지 소통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실은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주체 중에 하나인 우리 공직자들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4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하면 대전에 이런 시민 주권 시대에 맞는 여러 정책들이 구현되고 또 자리를 잡아나가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1년의 성과가 가장 의미가 있었고 반대로 가장 아쉬운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어졌던 문제들과 관련돼서 즉 얼마 전에 결론이 난 올평 갈마지구에 관한 공론화 과정 그리고 트램과 관련돼서도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참 분분했던 사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도 또 문제도 있고 현재 LNG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접근하는 그런 준비 과정,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고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대전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조정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정이 뒷받침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도 좀 많이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시장으로서 좀 더 어느 시점에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므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라기보다 그런 시점과 판단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되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또 시장으로서도 더 책임 있는 태도들을 보여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 대목이고 지금 관련 국에서 지금 대전에서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될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부지 확보와 관련돼서도 대전이 더 많은 산업 용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안산지라든지 그리고 장대 산업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탈을 통과하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분양 공급까지 가는 단계는 또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관련국장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됐어요. 이 산업단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종시가 원래 목표였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가야 된다. 그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타 지역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곳이 지금 원래 50만에서 80만으로 목표가 상향되고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종합 기능을 담보하는 도시로서 이제 계획을 해나가다 보니까 특히 산업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전뿐만 아니라 그것은 충북은 더 심각한 지금 문제로 좀 비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 충북의 인구 유출 문제가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도 지금 사실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산업 관련 기관 기업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더 큰 지금 문제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춘천권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토론회도 함께 좀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도 우리 도시 내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굴뚝 제조업 산업만 다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150만 원을 넘어서고 비싼 경우는 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100만 원 이하로 공급되는 지역하고의 단순 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결국은 기술이고 그 기술을 담보하는 인력입니다. 인재들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 대전이 하이테크 산업 분야로 집중해서 도시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오래 했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스 김재중 기자입니다. 일단 민선 7기 출범 1년인데 시장님 취임 1년이기 때문에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또 질문은
저희 그 직업적 그 속성상 또 까칠하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몇몇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시정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조사 방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또 신뢰도의 문제라든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르겠지만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시장님 본인께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오늘 자리가 그냥 기자들에게 어떤 질문보다는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한 사람한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촛불혁명 이런 부분들 언급하셨는데 사실 시장님께서 뭐 학창 시절에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청와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구청장 하시고 이런 부분들 뭐 시민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촛불혁명 이후에 시민들이 허태정이라고 하는 분을 시장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는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은 유능한 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지난 1년 동안 유능함도 그렇게 크게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고 진보도 그렇게 크게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으로 비춰지고 이런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잡혀가시는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를 들면은 뭐 가천 침수구역 문제도 있었고 월평공원, 매봉공원, 뭐 등산 센트럴파크 보문산 개발 앞으로도 어떤 환경과 개발이 맞부딪히고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요인들은 앞으로도 많이 이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질 때 항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갈등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패러다니는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접목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유능한 진보의 모습이 아닐까. 예를 들면 뭐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 그 대덕특구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책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환경 그대로 지키되 어떤 국책 사업을 또 반영을 해서 또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과 개발이 서로 용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접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좀 의제화시키고 정책화시킨다고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유능한 진보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평가 지표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뭐 유능한 진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답변해야 될 이야기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또 답변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시와 관련해서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뭘까라는 것을 시장으로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바라는 대전시장으로서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현실적으로는 대전시장이 뭔가 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아마 민선 7기 시정에 시장 시민들은 가장 바랬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상대성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좀 답답하고 뭔가 진척되는 내용의 속도가 제대로 안 붙고 이런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민선 7기에 허태정 시장은 좀 젊고 하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를 아마 많은 기대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대와 달리 시장이 되면서부터 바로 사회적 갈등 현안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 또 실망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능한 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치할 때, 시작할 때, 입문할 때 2010년도에 공직에 처음 입문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서 민주주의에 대한 운동은 굉장히 그 도덕성과 상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능력 있는 유능함까지 겸비한 것이냐라는 문제들은 늘 물음표로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할 때 있어서 그런 말을 안 듣도록 최소한 유능하다는 평가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좀 더 역량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치에 임했고 나름대로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시장 후보가 되고 시장이 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1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기자님께서 평가를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일반인들도 비슷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이런 1년의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뭐 그 특정 여론기관에서 하는 지표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객관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상반기 평가에 대한 6개월에 대한 평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지금 1년 지난 마당에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근거로 그걸 대기는 좀 민망한 일이고 하여튼 더 분발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대형 기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취임 1년 동안 시장께서 지금 1년간 달려왔는데요. 스스로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소통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분야 소통 역할 창구를 맡기기 위해서 시장께서 정무 부시장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들을 임명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볼 때도 정무직 공무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 역할을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시장께서 임명한 이분들에 대한 일련의 평가와 또 혹시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자기 자신을 몇 점 주냐, 악재점 주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고, 많이 주면 또 분수를 모른다 할 것 같고, 참 점수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3년 차 됐으면 몇 점 주겠다는 표현을 좀 하겠는데, 지금 1년 단계에서 점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업무적인 성과들은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조직을 안정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서로의 혼란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낯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다소 시정 방식과 관련돼서 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1년 지났고 저도 또 많은 것을 파악했고 2년 차는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소통 문제와 관련된 소통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정무 라인의 일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그러면과 중요한 건 시장의 역할이죠. 이것이 관련해서 잘 됐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될 텐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정무직 라인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지금 1년 이제 돼가는 마당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필요한 일들이라면 그것은 인사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조직이 됐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중앙지에서 좀 계속 손을 드셨는데 아까 질문 기회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겨레에서 송인걸 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좀 총괄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허태정 시장의 대전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권을 사례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제 충남시민재단이 혁신도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내포 신도시가 왜 혁신도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하고 논의는 나오는데 대전시장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토론회 끝나고. 아니 대전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너는 충남권만 합니까? 2016년에 공동용역 발주하자고 했는데 대전시가 거부했다. 3년 뒤에 지금 대전 골병 들고 있거든요. 말이 상생이지 세종시 때문에 거의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해야 된다고 원도시에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논리는 있는데요. 통계가 없어요. 이래서 중앙정부 설득하고 살 수 있는 지금 혁신도시는 2단계입니다. 지정과 이주가 아니고 지금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해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용원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죠? 그냥 정치권 바짓가랑이 끌어잡고 있으면 되나요? 또 하나 있어요. 철도박물관 유치하다 여기 나오는데 오로지 이 이유는 철도교통의 중심이고 코레일이 대전의 기쁨입니다. 뭐 물류를 만들든 뭐 철도교통의 요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 철도 캐파를 키워서 철도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해 이거 기획관실이나 이런 데서 이게 아이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조사했어요. 세종시로 이주한 대전 시민들 가운데 절반이 10년 뒤에 돌아오고 싶대요. 그럼 그 사람들 간 거는 다 분대내가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여기 돌아올 때 정주역과 만들 그런 어떤 중장기 계획은 만들고 계십니까? 도시계획 도대체 뭘 가지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1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대전의 미래는 이런 거죠. 대전은 이런 걸 만들 것이다. 그런데 외부에 비춰주는 대전시는 일 안 하는 대전시입니다. 공무원이 1900이시죠. 일 안 하는. 내부적으로는 비밀이 너무 많다고요. 행정 시스템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대전 행정은 전부 다 부수입니다. 시민 신뢰하는 대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는 시장의 리더십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시정을 결정하는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아픈 지적이고 또 굉장히 귀담아드려야 되는 또 지적이고 그런 면에서 또 질책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목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변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도시에 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논리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혁신도시가 아니니까 우리도 좀 해달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고 설득할 것인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다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안도 결국은 대전시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공유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들이 첫 번째가 있고
우리가 세종시 설립할 때 애초에 취지에 맞게 이것이 지역 발전과 상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고 대전의 논리를 만들어 나가서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관련돼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그랜드 플랜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일일이 조직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던 것도 다시 뭔가 생각하고 또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또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저의 가장 큰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 잘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네요.